기존 제품과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고요. 역시 같은 제품이라서 그런지 유의미한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교 시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이 글렌드로낙 12년의 7필터링이 적용된 버전과 아닌 버전을 한번 비교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필터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국말로는 저온 여과라든지 냉각 여과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위스키는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는 특성상 여러가지 부유물들이나 불순물들이 숙성 과정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판매를 위해서 병에 담는 이 병입 과정 전에 한번 걸러지는 그 필터링 프로세스를 거치긴 하지만, 일부 물질들은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다가 저온으로 내려갈수록 고체가 되거나 아니면 혼탁한 현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물질들을 한 번 더 여과시키기 위해서 이 냉각 여과라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방산이나 여러 단백질들 또는 오일 등이 있겠는데요. 위스키를 좀 오래 즐겨보신 분들은 가끔 위스키 바닥에 무슨 침전물 같은 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온더락스를 즐기실 때 위스키가 좀 뿌얘지는 현상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지방산 같은 저온에서 응고되는 특징을 가진 물질들이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면서 응고돼서 우리 눈에 불순물처럼 보이게 되거나 헤이즈 현상이라는 혼탁 현상을 일으켜서 약간 뿌옇게 보이는 그런 증상을 발현하기도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 위스키는 전 세계 각 지역으로 상온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유통되는 지역의 온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 균일한 품질을 보장하고자 이러한 냉각 여과 프로세스를 적용한 증류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방산이나 오일 등도 위스키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냉각 여과를 적용하지 않는 증류소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글렌드로낙 제품 증류소가 과거에는 이런 냉각 여과를 적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증류소였는데, 올 초에 냉각 여과가 적용될 거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더니 지난달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물량에는 과거의 케이스에 적혀있던 비냉각 여과라는 그 문구가 사라져서 현재는 냉각 여과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추가 물질들의 맛의 차이나 아니면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의 차이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여론을 보면 냉각 여과가 적용되지 않은 구형과 냉각 여과가 적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신형의 맛 차이는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위스키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기존의 냉각 여과가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다 마시기 전에 이렇게 바이알에 소량 보관해 놨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글렌드로낙 12년은 에어링에 따라서 맛의 차이도 조금 있는 편이고, 또 병입 연도가 너무 차이가 나면 혹시 모를 맛 차이가 있을지도 몰라서 오늘은 이 2020년 10월 달에 병입된 냉각 여과가 적용되지 않은 구형 버전과 2021년 2월 달에 병입된 냉각 여과가 적용된 버전 두 개의 보트를 새로 오픈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비교 시음을 위해서 별도의 안주는 없이 물과 함께 시음해 볼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공복에서 맛을 조금 더 잘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 줬습니다. 그럼 위스키를 한 잔씩 따라서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2월에 병입된 냉각 여과가 적용된 제품을 따라주겠습니다. 이 병에서 봤을 때는 기존 제품과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고요. 케이스를 보면 이 내추럴 컬러 위에 과거에 있던 non-chill filtered라는 문구가 사라진 것 말고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이 제품 중에 이 뒷면을 설명해 보면 히든 딥으로 시작하는 제품이 있고 그냥 딥으로 시작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7필터레이션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닌 과거 제품에서도 있었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점이 구형과 신형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7필터링이 적용되지 않았던 구형 버전을 한 잔 따라줄게요. 이렇게 두 잔을 따라줬고요. 색을 비교해보면 역시 같은 제품이라서 그런지 유의미한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두 제품 다 동일한 보리차 정도의 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그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쉐리 캐릭터인 건과일의 달달함이 올라오고요. 약간의 우디함과 너티함도 느껴지고 약간 생강이나 계피 같은 스파이스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역시 제 취향에 딱 맞는 위스키인 것 같네요. 향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향만 봐서는 두 제품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먼저 신형 제품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이 무게감 있는 쉐리의 캐릭터인데 건과일의 녹진한 맛과 약간 건포도스러운 그런 달달한 맛, 그리고 생강 같은 매콤함 뒤로 나무의 그런 우디한 향이 느껴지는 게 이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가 궁금하시다면 드셔보시면 딱 좋을 법한 그런 전형적인 쉐리의 캐릭터를 보여주네요. 그럼 이전 제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신형 제품이 조금 더 산뜻하면서 질감 자체가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고, 구형 제품은 조금 더 단맛이 많이 나면서 약간 나무의 캐릭터가 잘 느껴지는 편이네요. 근데 이게 엄청 미묘한 차이라서 기분 탓으로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실제 맛 차이가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면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냉각여과를 하게 되면 과거 글렌드로낙 대비 약간 맥켈란처럼 조금 더 가볍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뇌에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맛 차이가 있는 건지 확신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입맛을 기준으로는 맛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고요, 무게감이 조금 더 있는 느낌이고, 이 너티한 느낌과 우디한 느낌도 이 넌칠 필터링 제품에서 조금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냉각여과가 적용된 신형 제품의 경우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맥켈란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맛인 것 같고요. 이 두 제품을 이렇게 비교시험 해봤을 때 여러 번 번갈아서 마셔보니까 맛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느껴졌지만 따로따로 마셔본다면 과연 맛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저는 따로 마셨으면 맛의 차이가 있다고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기존 제품 대비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선호도를 따지자면 저는 구형 제품이 더 맛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진득하고 무거운 느낌이 구형 제품에서 더 잘 느껴져서인 것 같고, 아직 이 구형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몇 병 더 사둬야 되나 라는 고민이 조금 드네요. 다만 이 글렌드로낙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12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는 올 초만 해도 남대문 기준으로 7만원 선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8만원대에 유통이 되고 있고, 스마트 오더 앱이나 다른 유통 채널에서는 9만원 후반이나 10만원대에도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가성비가 엄청 좋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이 신형 제품도 맥켈란이나 다른 쉐리 위스키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괜찮은 맛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글렌드로낙 12년 구형과 신형 제품의 비교 시음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입맛을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